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향후 한국 정서에 나갈 방향 그 두 번째, 오늘은 원유값이 다시 오른다면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영상 서두에 좀 많이 겸연쩍네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좀 많이 흥분한 모습을 좀 보여서 이 영상을 다시 찍는데 안 부끄러우면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좀 흥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영상에 이제 좀 마지막 좀 후반부에서는 좀 나름의 돌직구를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전 동영상에서 예전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에서 해양공사가 실패의 경험, 그리고 많은 금액의 적자를 냈던 그 원인을 분석을 했었고, 원인을 나름대로의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실패의 경험을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돌직구도 좀 던지고요. 사실은 그때 말하지 않았던 좀 민감하진 않는데 제가 조금 말하기에 좀 한 부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돌직구를 던지려고 돌을 몇 개 준비해 놨습니다. 아무튼 원유값이 다시 오른다면 이제 향후 한국 조선소에 어떤 영향,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은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해양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원유의 원가가 있습니다. 원가 한 60에서 70달러 선 정도입니다. 배럴당. 오늘부터는 제가 좀 마셔가면서 하려고요. 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1배럴에 한 60에서 70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우디도 사실은 그 원유의 원가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20달러 초반대, 10달러대 후반으로 기억합니다. 18달러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유에는 사실은 원가가 있습니다. 무슨 원가가 들겠냐, 그냥 어떻게 땅 지하로 고착해가지고 석유 올라온 거 그냥 받아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해양 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전, 그리고 대형 공사의 경우 퍼스트 오일이라고 한대요. 첫 번째 석유가 올라올 때까지, 제일 처음 기름 올라올 때까지 오일 매제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되죠. 유정 개발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안에 기름이 있는가 확인하고, 확인이 됐으면 얼만큼 있는가 더 다시 정밀 분석하고, 그리고 석유 시추선 만드는 설계하고 만들고, 그걸 또 가동하고 유지하고,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석유 시추선이 투입이 되기 전에 드릴십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첫 번째 기름 올라올 때까지 투입되는 예산을 대형 유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잡냐면은요, 한 40조 정도 잡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40조면은. 우리 4대강 때 한 40조 들어갔나요? 4대강 활동 가지고 대형 유전 하나 개발해서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오일 매저라고 하면은 4대 오일 매저 또는 5대 오일 매저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팔아서 부자된 그 회사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엑슨모빌, 쉐브론, 쉘, BP, 이까지가 4대 오일 메이저고요. 하나 더 프랑스의 토탈이라는 회사까지 포함하면 5대 메이저입니다. 이런 메이저 오일 회사들이 대형 유전을 하나 발견을 하고 유전 개발을 들어갈 적에 자기네 회사 단독으로 40조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돈이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은 그 회사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은 혼자 사지 않고 한 4개에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맺습니다. 그러니까는 4개에서 5개 회사가 돈을 각각 투자를 해서 돈 모읍니다. 그래갖고 개발 시작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이 해양 프로젝트에 제대로 저격을 했던 분야가 있죠. 바로 쉘 오일입니다. 쉘 오일과 쉘 가스. 그 부분을 조사를 해 본 결과는 또
당연히 쉘 오일도 원가가 있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것은 해양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가가 한 60에서 70 이렇게 딱 어느 정도 그 선이 딱 정해져 있는데 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정마다 틀리답니다. 기름이 얼만큼 있느냐, 집안 형태가 어떻느냐,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기름의 원가가 좀 틀리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싼 게 텍사스에 있는 쉐브론에서 가지고 있는 유정이 한 19달러 선 정도 된다네요. 그게 좀 싼 게, 그 유정, 쉘 오일의 저 원가가 좀 싼 게 한 20에서 40달러 정도 되고요. 평균은 한 50달러 선이랍니다. 이 말은 5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쉘 오일도 재산성이 안 맞다는 거죠. 적자라는 거죠. 사실은 현재 미국의 쉘 시추 회사들이, 쉘 오일 회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도산의 길로 가고 있다.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정보를 뭐 신문을 통해서도 좀 봤었고요. 정보를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가가 사사히 조금씩 오르고 있다네요. 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은행 돈 빌려서 하지 자기 돈 100% 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 이자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거기다 미국이지 않습니까? 인건비 이게 또 세요. 거기는 인건비가 세다 보니까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하는 말이 그쪽이 아마 한 시간당 한 30달러 선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6,000원 시급이 그 정도 될 겁니다.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금융비용과 인건비, 뭐 또 다른 재반 비용 이런 부분에서 원가가 지금 오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쉘 오일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양 프로젝트의 원가하고 조금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쉘 오일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한국에서 조선소에서 감독하고 있을 때 우리 품질검사원이 저랑 같이 항상 검사 수행하던 품질검사원이 그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독님, 지금 쉘 오일이 온다는데 이거 해양 프로젝트 상당히 위축될 거 아니냐, 공사가 많이 좀 캔슬되거나 연기되거나 그러지 않겠냐.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쉘 오일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이게 쉘 오일은 채굴 방식이 지하에서 내려가서 땅속에서 충격을 좀 주는 방식이거든요. 뭐 파쇄법이라고. 거기다 기름을 빼내고 그 빈 공간도 당연히 생기죠. 거기다가 빈 공간에다 물을 채우기도 하고, 뭐 사실은 모래 채우기도 하고, 뭐 방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 충격 때문에 인공 지진이 발생되는 거 있답니다. 거기다가 지하수가 오염되기도 하고요. 저도 그때 5년 전에 제가 본 자료에는 그 쉘 유정 있는 그 근처 집에서 지하수 뽑아서 물을 쓰는데 샤워하는데 불이 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가스, 기름, 가스가 같이 물속에 섞여 올라와서 냄새나고, 뭐 기름 냄새 나기도 하고 또 가스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의 환경단체에서 계속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항의하고 반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쉘 오일과 해양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게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가지 않을까. 그럼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현주소를 얘기해 볼까요? 어저께 앞전 동영상에 제가 흥분해서 잠깐 중 얘기를 했었죠. 그거 좀 자세한 얘기하고, 또 다른 저격수, 또 오늘도 좀 시간 좀 길어질 것 같네요. 또 다른 저격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해양 사업에 대한 저격수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예, 제가 싱가포르 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운이 좋아서 앞에 했던 공사, 공사의 회사에서 그대로 연결이 돼서 뭐 운 좋게 사실은 왔습니다. 제가 잘해서 온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좀 앞에 공사를 했던 그 회사에서 싱가포르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는 운 좋게 온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가 자꾸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요. 싱가포르 이 부분은 제가 좀 시간 좀 할애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이 센콥 조선소
센코 마린이라는 조선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반응이나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보고 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계획은 많아요. 싱가포르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예 아시겠지만 이 수리선이 전문입니다. 수리하고요. 그리고 개조공사 원래 일반 배였던 걸 갖다가 뭐 FPSO 작은 FPS로 개조하는 이 공사를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잭업리그라는 주선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예 제가 요즘 출근합니다. 출근하면서 그 출근차 안에서 잠깐 좀 흐릿하게나마 저 잭업리그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요걸 첨부할 겁니다. 제가 편집을 하면서 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참조를 한번 보시죠. 요 부분 잭업리그 개조 요 부분이 싱가포르 조선소의 그 특화된 사업이었습니다. 자기네들 주특기였죠. 쉽게 말하면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이유는 싱가포르 조선소가 다 작습니다. 조금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센코 마린 조선소가 좀 큰 조선소인데 이 조선소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예, 그거 생기면서 한국에서 공사 빼들어왔습니다. 요 자꾸 얘기가 중구난방하니까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싱가포르는 한국 조선소가 주력으로 하던 해양공사와 싱가포르 조선소 주력하는 해양공사가 사실은 시장이 좀 따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일은 없었죠. 한국 조선소하고 싱가포르 조선소는 여기대로 또 한국은 한국대로 따로따로 사업을 영위를 했었고 그리고 나름의 자기네들 성과도 많이 내고 좀 돈도 좀 벌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2018년부터 갑자기 싱가포르 조선소 특히 센코 마린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 치고 들어와서 삼성으로 가기로 돼 있던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영회사인 국영오일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석유공사와 같은 회사입니다. 노르웨이 국영오일회사인 그 당시에는 스타토일, 지금은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에키노르로 바뀌었습니다. 에키노르에서 발주하던 요한 카스트버그 FSO가 이 센코 마린으로 넘어왔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에키노르에서 스타토일에서 그때 삼성에다가 금액을 제시했었어요. 오픈했었어요. 야, 센코 마린에서 야, 이 금액 제시하는데 야, 너가 혹시 이 금액 안 되겠냐? 너가 이 금액 해준다 그러면 우리 그거 안 가고 여기로 갈게. 삼성 갈게. 그 정도로 했습니다. 삼성에서 이 금액에서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내가 우리 손해를 어느 정도 본다고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은, 이 손해로는 우리 공사 수행을 할 수 없다. 삼성에서 손났습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이 금액은 가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거기다가 한 개 더 갔죠. 또 삼성이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거의 계약 단계까지 갔던 쉐일에서 발주했던 비토라는 FPU라는 공사인데 요건 좀 요건 설명은 좀 뺄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는. 비토라는 프로젝트가 발주가 거의 계약 단계까지 삼성하고 갔었습니다. 그것도 이 센코 마린에서 네, 우리 이 금액 해드릴게 빼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작년 연말에 그 쉘 비토의 후속 공사가 웨일이라는 또 공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선종으로 FPU로. 그것도 센코 마린에서 그대로 가졌습니다. 이 웨일 할 적에는 삼성에서 상당히 많이 영업을 치고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비하인드, 내부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적에 센코 마린을 상당히 예의주시했었고, 사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쉘 비토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이 개선책이 뭔지, 한국 조선소, 특히 삼성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레슨 앤 런이라죠. 보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어느 부분에서 좀 차별할 건가, 그것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네,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좀 설명을 빼버릴게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다음에 같이 센코 마린 조선소 얘기할 때 하다면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싱가포르 조선소가 한국 조선소에 제가 쓴 표현으로 저격수 배치하고 저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향후공사 싱가포르 조선소에서 저격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성적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사도 그렇고 이 쉘비토도 그렇고 뭐 좀 내부적인 제가 근무하는 공사 이 회사 내부적인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도가 공식적으로 한 8개월 연기됐습니다. 쉘비토 공식적으로 8개월 연기됐습니다. 이게 성적표입니다. 그냥 다르게 다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거 다 얘기를 떠나서 일단은 이해하시기 편하게 현재 공식적으로는 8개월 연기. 그 이후에 8개월 내부적으로는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는 8개월 되겠냐 좀 많이 회의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성적표는 그렇는데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쉘웨일 공사가 여기 생코로 갔다고 했을 때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아니 그 코피 터졌는데 또 가나? 이유는 돈입니다. 그만큼 싸니까요. 싸니까 갔었습니다. 요거는 한번 한국 존수에서도 좀 검토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다 돌 하나 딱 준비해 놨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돈 날라가는지. 다음 중국 갈까요? 중국은 제가 어저께 잠깐 언급을 했었죠. 엑슨의 요세미티나 저 호주의 바로사나 넘어갔다고. 그리고 이 성적표가 2022년, 23년쯤 되면은 성적표가 나올 거다. 그 성적표에 따라서 향후 발주되는 해양공사가 한국으로 갈 건지 중국으로 갈 건지 아마 어느 정도 참조가 될 거다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예전 거부터 시발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와 중국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양에서는 조선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 사업에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러니까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본 설계 역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뚱땅거리 가지고 만드는 건 한국이 잘합니다. 생산 건조는 참 괜찮습니다. 설계가 돼야지 건조하죠. 기본 설계가 돼야지 설계도가 나와야지. 설계도 도면 보고 건조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시아 삼국 다 약합니다. 근데 설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경을 가진 국가는 중국입니다. 왜 중국이냐? 중국은 해상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회사도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상 유전에다가 석유 추전 설치해서 돌려봅니다. 가동시켜보고. 그럼 어떤 가동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을 할 수 있죠. 요 장비 넣어서 써봤더니 이 장비 이런 문제가 있다. 요거 가동하다 보니까는 요 부분은 좀 요렇게 좀 개선해야 된다. 설계할 적에 요거는 반영이 해야 되겠다. 설계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본 설계 회사들이 그렇게 기본 설계에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경험. 오일 매제 회사에서 써보고 이 부분,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약하더라. 이 부분은 좀 기술 개발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은 성능을 향상시켜야 될 것 같다. 피드백. 그 경험 통해서 설계가 기술이 향상됩니다. 근데 그 저변을 중국은 가지고 있고 사실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요. 중국 정부는 자기 핵심 사업으로 이미 해양을 육성하는 계획을 잡았었고요. 제가 사실은 2008년에 중국 대련에서 근무했었다 그랬죠. 중국 대련 처음 가서 중소 출근하는데 다른 중소 지나가는데 제가 충격 먹은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 조선소의 주력 아이템인 잭리그를 2008년에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조선소 20년 넘게 있으면서 잭리그 경험 딱 한 번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잭리그 건조 경험 1999년 2000년께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게 대형 만들고 그 이유가 언제였냐면요. 2016년께
대우에서 하나 만든 거. 그러니까는 99년에 현대, 2016년에 대우, 그게 답니다. 제 경험에서는 구조 입장에서는 잭업리그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이 선종은 좀 안 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까다롭고 또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잭업리그는 대형 잭업리그였습니다. 근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걸 만들거든요. 이 잭업리그가 중국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만들어봐라. 중국 정부에서 밀었던 겁니다. 그 기술이 축적돼서 재밌는 거는 잭업리그, 전 세계 잭업리그 시장에서 2013년부터 중국이 싱가포르를 추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잭업리그는 현재 중국이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만큼 기술 축적이 됐죠. 그럼 향후 기름값 올라서 향후서 온다. 중국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설계에 노하우가 있다. 단지 밀리는 거는 사실은 건조가 한국에 밀립니다. 해양은. 왜? 상선하고 해양은 요구 스펙이 건조할 적에 검사할 적에 합격 기준이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상선에서는 이거 합격인데 해양에서는 불합격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건조가 조금 아직은 못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건조 경험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이 가장 무서운 추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습니다. 내가 돌직구 던지는 대응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저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돌려서 얘기 안 하고요. 대응책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름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패 경험 원인 분석하고요. 그리고 개선책 어느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되는가 요거 각 조원사마다 내부적으로 분명히 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분명히 돌아가 봤을 거고 레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값이 오른다면은 한국 조선소 능력에 맞는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수조원의 적자를 냈던 원인 중에 하나가요. 무분별한 수주였습니다. 1년에 배 한 척 만들 수 있는 능력인데 수주는 2척 반납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더더군다나요. 이제 돌직구 나갑니다. 흥분 안 하라고 좀 조심하겠습니다. 2척 반 받아오니까 그럼 기술 인력 데리고 와야죠. 현장에서 작업자들 넣어야죠. 기술자들 넣어야 되죠. 그런데 1년에 한 척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는 얘기는 그 능력이 그 정도다 그러면은 기술 인력도 그만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2척 반을 받아와서 사람 모자라졌습니까? 그럼 여기저기서 사람 많이 끌어왔어요. 기술이 있든 없든 일단은 그래서 엄청난 인원이 조선소로 들어왔었죠. 비정규직으로.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일을 했느냐?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돌직구입니다. 회사 최고 경영진만 잘못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최고 경영진이었다 하더라도 그래 합니다. 설비 투자합니다. 설비 증설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거기다가 돌을 하나 더 얹었어요. 그때 전직 대우 부사장 출신의 칼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직 대우 조선해양의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양반의 칼럼을 보면은 대우가 리그를 좀 잘했었거든요. 예전 리그 경험으로 했을 적에 200만 시수 들어가던 리그가 그때 적자 날 적에 한참 바쁘고 할 적에 시수가 500만까지 들어갔답니다. 적자 안 나가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대응책은 있지 않습니까? 각 개인별 직무 향상이 필요합니다. 직영이니 비정규직이니 그건 일단 둘째로 칩시다. 그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게 주자입니다. 세대교체 얘기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얘기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대응책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의 경쟁력이 얼만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이 영상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지금 이 영상 만드는 목적은 존수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조하시라고 만드는 목적이 60%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돈 받는 값 하세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돈 받는 값 하세요. 제가 아주 주제넘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오픈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현장 청소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현대에서 정년퇴직한 1세대들이 저를 두고 한 말이, 저 친구가 벽을 넘어간 친구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었죠. 지부사 출신하고 감독한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평하시기 전에 실력 향상식부터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몸값 많이 안 쳐준다, 그럼 몸값 더 쳐준 쪽으로 옮기셔도 됩니다. 실력이 없는데 불평하시는 거는, 그것은 초등학생들 하는 겁니다. 왜 쟁입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쟁이, 대장장이, 쟁이, 뭐 각쟁이, 땜쟁이, 다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쟁이입니다. 쟁이, 정확한 말은 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장인입니다. 장인이면 프로의식을 가지셔야죠. 지부가 됐든 용접이 됐든 사상이 됐든,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 이 정도의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 그리고 직무 능력,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될 적에 존소도 같이 발전하는 겁니다. 존소가 같이 발전되고, 그리고 능률이, 중국 사람 5명이 붙어서 일을 할 거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일해서 그만큼 능률을 낸다면은, 그럼 경쟁이 됩니다. 싱가포르, 정확하게 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5대1입니다. 싱가포르 자업자 5명이 한국 사람 한 사람 쳐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 존수가 살아남으려면은,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회사 망하고 나면은 갈 데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통영에서 일하셨던 분들, 통영에서 존수에서 정규직으로 계셨던 분들 일부는 다 삼성 대우에 비정규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회사가 없으면 여러분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회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본다, 앞으로 전망을 본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 분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존수의 경쟁자가 어딘지, 해양 부분은 해양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이 주적입니다. 주 경쟁자입니다. 그럼 경쟁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하는 부서에서 하면 됩니다. 건조에서 경쟁, 중국 자업자 3명목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쟁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만큼 능률을 내찌게 존소가 살아남는 겁니다. 존소가 살아남아야지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덤으로, 플러스로, 몸값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는 뒤로 빼죠. 저도 비정규직 출신입니다. 저도 사내업체 출신입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기술 개발하고 자기 개발을 할 적에 그만큼의 발전이 있는 거죠. 묵묵히 일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거고요. 또 묵묵히 자기 개발하다 보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그나마 좀 더 나은 몸값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흥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마 이 영상 떠돌기, 이제 유튜브에서 돌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악플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플 다실 거면은 제가 메일 주소 띄울게요.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메일 보내주시기 전에 저 한번 조사해 보세요. 특히 현대 삼성 대우에 계신 분들, 저 조사하시고 정말
악볼 던지고 욕할 놈이다 생각하면 그때 메일 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종소 바닥에서 계단 하나하나 다 밟아서 감독까지 오는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나이또래는 없고요. 제 후배급들에서 10명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저랑 똑같이 기술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단 다 밟아서 검사반장, 라인 교시 다 밟아서 오는 건 표현까지 거쳐서 오는 사람 5명 이하입니다. 그 중에 제가 1번입니다. 제 자랑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기술 개발해라, 자기 개발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분한 건 아닙니다. 네, 꼭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비록 욕을 먹을지언정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 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들으시고 듣기에 좀 거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하는 우리나라 종소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회사에도 여러분도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한 자기개발,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싱가포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쪼록 오늘 돌 세게 던졌습니다. 좀 죄송하긴 한데 꼭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사실 시간 지금 엄청 많이 지났네요. 요즘은 영상 제작할 때마다 시간이 늘어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카메라 앞에서 시원하게 하니까 저는 좀 시원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영상에 제가 설명란에 제 개인 이메일을 띄울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 개인적으로 꼭 궁금하시거나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만큼은 하겠습니다. 물론 하루에 100통씩 오면 저 일도 못하니까요.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름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을 드리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다짐입니다. 아무튼 이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좀 며칠 쉬다가 올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한국조선사의 세대교체입니다. 이 부분도 할 말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짱돌 던질 수도 있습니다. 좀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속이 시원한데 근데 꼭 한 번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까지 제가 좀 나름 좀 자료도 준비하고 또 분석하고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